조계종이 한반도 평화통일 발언문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급하는 미디어 통일운동에 나섭니다. 종단의 대북교류 후원 사찰도 전국 규모 조직으로 갖춰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별세하면서 불교계에선 12.7 법난을 비롯한 군사정권 시절의 불교 탄압 등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제33회 조계종 포교대상에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인 불암사 회주 일면 대종사가 선정됐습니다. 진관사 국행수륙대제 기원과 의미를 되새기는 전시회가 은평 역사 한옥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운용창의 수륙제 정신이 올해 보물로 지정된 진관사 태극기로 이어졌다는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소위경전 금강경을 주제로 선지식들의 감로 법문을 듣는 송강사 금강살림 대법회 17차 일정이 성황리에 회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이 한반도 평화통일 발언문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급하는 미디어 통일 운동에 나섭니다. 종단의 대북교류 후원 사찰 108 평화통일 도량을 전국 규모의 메머드급 조직으로 갖춰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계종 대북교류 전담기구인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공개한 평화통일 영상 발언문입니다. 따라 외기 쉽도록 자막이 삽입된 동영상으로 제작됐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연불소리로 결의 모두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오며 민추보는 일선 사찰들이 법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이며 유튜브 등 온라인 보급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불교계가 한반도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온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광범위한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불교계 역량을 결집하는 데 파급력 높은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항상 기도의 마음이 다 함께 모여서 정말 우리가 소원하고 서원하는 통일이라고 하는 큰 일이 빨리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단의 대북교류 후원 사찰 108 평화통일 도량도 전국 규모의 메머드급 조직으로 갖춰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평화통일 도량에 가입한 사찰은 80여 곳, 내년 초까지 등록 사찰 108개를 채운다는 계획입니다. 민추부는 이 평화통일 도량을 중심으로 북한 불교 문화재를 복원하고 각종 구호 활동을 펼칠 통일기금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남북 관계가 여전히 경색 국면이지만 머지않아 해빙기가 찾아올 것에 대비해 평화통일 운동 준비를 차근차근 해놓겠다는 겁니다. 민족 공동체 추진본부를 통해서 대북 민간 교류의 어떤 역할을 다 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종도들이 이러한 사실을 다 인지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각 사찰에서 홍보하고 후원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좀 모으고 이런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평화통일 도량이 전국에 108개 또 그보다 더 많은 도량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민족 공동체 추진본부의 역할이 많이 홍보되고 우리 종단이 대북 민간 교류의 역할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인천, 강원에 이어 지역 통일 운동을 주도할 제주 본부가 공식 출범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조계종 민추보는 북한 조선불교도 연맹과의 교류를 위해 물밑 작업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제 90세 나이로 별세하면서 불교계에선 12.7 법난을 비롯한 군사정권 시절의 불교 탄압 등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고인은 퇴임 후 설악산 백담사에 은거하는 등 불교계로선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박준상 기자가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았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향년 9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대통령 재임 시절의 비리와 실책을 사죄하며
쓸쓸히 백담사로 향했던 33년 전 11월 23일 그날 세상을 등졌습니다. 세간의 분노와 애도가 교차하는 고인의 사망일. 전 전 대통령이 1988년부터 2년여 동안 강원도 백담사에 은둔했던 당시 주지 소임을 맡았던 도우 스님이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찾았습니다. 불 때면 연기가 막 끄름이 나서 그럴 정도로 아주 환경은 열악했대. 그때 갑자기 오시게 돼서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어서 오셨는데 일단 수행 정진하고 사시도록 권해서 처음에 이제 그 100일 기도도 하시고 또 2년 동안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또 국태민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막 그런 나날일이었죠. 전두환 전 대통령 일생에는 불교계가 결코 망각할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고인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강제 유혈 진압과 더불어 1980년 군부에 의해 자행된 사상 최악의 불교 탄압 사건 12.7 범난으로 불교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습니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군부는 조계종 본산 조계사 등 전국 사찰을 급습해 2천여 명의 스님을 연행하고 고문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2017년 제출관한 회고록에선 불교계는 각 종단 간의 다툼, 종단 내의 분규, 일부 승려들의 탈선 행위, 폭력배 등 무자격 승려들의 행패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후술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해마다 봉행된 추념 법회가 올해 41주기를 맞은 가운데 아픔은 여전한 상황. 12.7 범난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진실 규명, 또 12.7 범난과 같은 국가 폭력 재발 방지 등 우리 종단 앞에 놓여 있는 과제들을 확실하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기도 합니다. 다만 불교계는 퇴임 후 응거할 곳을 찾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외면하지 않았고 전 전 대통령은 2년여 동안 백담사에 응거하며 불교계에 빚을 지기도 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 굴곡진 자리의 중심에 있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치유되지 않은 아픔을 남겨두고 오욕과 논란으로 점철된 삶을 마감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제33회 조계종 포교대상에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두산 일면대종사가 선정됐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군포교와 청소년, 청년, 대학생 교육 장학 사업, 노인복지 사업 등에 힘쏟으며 불교와 종단 발전에 기여한 불암사 회주 일면대종사를 제33회 포교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면대종사는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의료 구호와 사회복지 포교 사업을 전개해왔고 초대 군종교구장, 동국대 이사장을 역임해 모든 연령과 계층 포교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군종특별교구 호국무열사 주지 종호 스님과 법련사 주지 진명 스님,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방창덕 포교사단장이 공로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원력상에는 사단법인 동년 사무총장 미수 스님과 화성 신흥사 주지 선관 스님, 조길문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김명숙 동국대 의료원 대외협력 홍보팀장, 김화연 전국교사불자연합회 회장, 조한영 전 공불련 부회장, 정홍임 국제선센터 신도, 불교음악인 김나연 씨 등이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립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신임 사무처장에 서울법련사 주지 진경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경 스님에게 한일불교협의회 사무처장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내년 한국에서 치러질 한일불교도 대회를 계기로 양국 불교계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진경 스님은 현오 스님을 은사로 1992년 삼위계를 받았으며 현재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처장 등을 맡고 있습니다. 난치병 어린이 돕기 사업을 펼치고 있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첫 긴급지원 대상자로 만 3살 쌍둥이 자매를 선정해 치료비를 전했습니다. 어제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열린 기금 전달식에서 재단은 온몸의 관절과 근육이 변형되는 희귀 질환에 시달리는 만 3살 쌍둥이 자매 김지수 해수양에게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지난 2001년부터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을 해왔는데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긴급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첫 대상자로 다발성 관절 구축증을 앓고 있는 이들 자매를 선정했습니다. 재단은 올해 상반기 총 2억 2천만 원을 국내외 난치병 아동 치료비로 지원했으며 치료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사례를 막기 위해 긴급지원 시스템을 갖춰 지금까지 3천만 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서울 진관사 무형문화재 국행수륙대제 기원과 의미를 되새기는 전시회가 은평 역사 한옥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국군용창의 수륙제 정신이 올해 보물로 지정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상징 진관사 태극기로 이어졌다는 의미를 전합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과 육지를 헤매는 모든 고원들의 넋을 달래는 수륙대제. 진관사에서는 조선 개국 이후 국가 차원에서 행해졌기에 앞에 국행이 붙습니다. 조선 태조가 유교의 제사 공간을 종묘로, 불교의 제사 공간을 진관사로 삼아 왕실 수륙제를 창설했기 때문입니다. 은평 역사 한옥 박물관이 이같이 유서 깊은 진관사 국행 수륙대제를 불화등으로 만나는 기획 전시회를 내년 2월 27일까지 엽니다. 전시장 한가운데 국가무형문화재 제126호 진관사 국행수륙대제의 발원패는 오늘날까지 이어진 호국불교를 상징합니다. 대한민국 국군 융창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좋을 때도 혹은 어려울 때도 이 의식을 통해서 이번 전시회는 7열애번 등 실제 진관사가 국행 수륙대제를 설행할 때 쓰던 불화등을 그대로 전시해 의미를 더합니다. 미래 세대들은 전시회 관람 후 국행 수륙대제의 현장인 진관사로 이동해 다양한 불교 문화까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전시를 보고 또 진관사로 올라가서 스님과 직접 이제 차담하고 명상하는 프로그램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진관사에서 만난 주지 개호 스님은 이 같은 전시회를 통해 국행 수륙대제의 무차평등 정신이 종교를 넘어 우리 시대 모두의 하두로 각인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국가지휘적 문화재인 조선시대 왕실 국행 수륙제의 무차평등의 정신은 전통 불교 의례가 종교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할 유산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개호 스님은 올해 보물제 2142호로 지정된 서울 진관사 태극기의 보물 지정서를 최초로 BBS에 선뜻 공개했습니다. 국행 수륙대제의 무차평등과 국군 융창의 정신이 어목했던 일제강점기에 일장기를 지우고 그 위에 태극기를 만들어 독립운동을 한 원동력이 됐다는 겁니다. 또 올해 보물로 지정된 진관사 태극기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1919년 3.1운동을 떠올리게 하며 가슴을 뜨겁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지내온 진관사 국행 수륙대제가 코로나 시대에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문화재청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경주 구황동 단간지주를 경주 분황사 단간지주로 이름을 바꿔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경주 분황사 단간지주가 현존하는 통일신라 단간지주 가운데 유일하게 귀부형 단대석이 온전히 남아있는 등 보물로서의 가치를 지닌 걸로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단간지주는 당을 걸기 위해 단간을 고정하는 지지체로
통일신라 초기부터 사찰 입구에 본격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한 조형물입니다. 문화재청은 고대 사찰 가람의 단간지주 배치와 분황사 가람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분황사에 세워진 걸로 추정돼 명칭도 구항동 단간지주에서 분황사 단간지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에서 문화재 지킴이로 활동하는 청소년과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며 문화재 보호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불교계 청소년 운동단체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는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지킴이 단체연합회와 함께 서울국립고궁박물관에서 2021 청소년 문화재 지킴이 한마당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선 강원중학교와 대전 이문고등학교, 영남 삼육고등학교 등 10개 팀이 문화재 지킴이 우수활동팀으로 선정돼 문화재청장상과 파라미타 청소년연합 회장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종환 광양제철초등학교 교사, 공원기 대신중학교 교사 등 11명이 청소년 문화재 이해 증진 등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재청 등이 수여하는 표창을 받았습니다. 조계종 소위경전 금강경을 주제로 선지식들의 감로법문을 듣는 송강사 금강살림 대법회 17차 일정이 성황리에 회항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인기를 더하고 있는 송강사 금강살림 대법회 이번 17차 일정을 돌아봤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 조계총림 송광사. 아침 일찍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경내 사자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고승대덕의 감로 법문을 듣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송광사를 찾은 불자들입니다. 삶은 무엇일까?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스님의 법문은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내 본심에 비춰봐갖고 행하를 한다면 어느 것 아닌들 불법 아닌 것이 있어요. 어느 것 아닌들 아름다움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감는 순간까지 나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문을 듣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진지함이 묻어나고 박수도 터져 나옵니다. 이 금강경은 부처님하고 수보리가 대화를 나누는 그런 형식으로 경문이 전개되죠. 그런데 금강경을 잘 이해하려면은 수보리가 왜 부처님께 질문을 하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금강경의 핵심 요지는 마음을 내되 내가 무엇을 이익을 얻고자 마음을 내지 말라. 이 순간 과거에도 집착하지 말고 미래도 집착하지 말고 오로지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이 순간을 잘 살라고 하는 것이 금강경의 말씀입니다. 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항상 우리 불제자로서 배워야 하고 또 그걸 행할 수 있게끔 또 새로운 지침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늘 감사하고 늘 또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는. 송광사 금강살림 대법회에는 올해까지 17년간 모두 136명의 고승 대덕들이 법석에 올라 주옥 같은 법문을 설했습니다. 금강경 속 가르침이 오롯이 녹아있는 금강살림 대법회. 삶의 지혜를 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서울 도심의 천연고찰에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한 치유와 힐링의 음악축제가 펼쳐졌습니다. 태고종 서울백년사는 경내 특설 무대에서 치유와 희망을 위한 제17회 산사음악회를 열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음악의 향연을 선보였습니다. 음악회에선 인기 가수 금잔디와 미스트롯 출신 가수 홍지윤, 숙행 등의 흥겨운 공연이 이어졌고 사찰을 찾은 시민들은 모처럼 일상의 고단함에서 벗어나 힐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사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과 재경 부원장 능혜 스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경남 양산 미타암이 경내 입구 마당에서 산신제를 봉행했습니다. 이번 산신제는 천성산 미타암 임도 개설 기공식을 축하하고 원만한 공사 진행을 서원하기 위한 것으로 통도사 문수원 수완스님과 김두관 국회의원 등이 동참 발언했습니다. 미타암 주지 동진 스님은 그동안 제대로 된 길이 없어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영남 최고의 관음기도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거제 신광사 용왕대제가 경내 용왕당에서 봉행됐습니다. 풍농과 풍어, 지역 안녕 등을 발언하는 용왕대제는 천수경 독경과 바라무, 작법무 등 다양한 공연이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아름다운 불교 문화를 충분히 많다는 걸 알리고 또 이 지역 사이에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훌륭한 불교 문화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한참 클 때에 많이 줄었습니다. 신광사는 위드 코로나가 정착되면 용왕제가 지역의 대표 불교 문화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11월 24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